어머니. 안 돼요. 이러면 하지만 어머니도 원하잖아요. 종우 씨, 제발. 뭘 제발요? 멈추라고요? 새벽 3시. 복도. 수건 하나만 두른 남자. 그를 바라보는 여자의 떨리는 눈빛.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30년 만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 흐트러진 머리. 목에 선명한 키스마크. 뭘 한 거지? 어머니 사랑해요. 안 돼요. 당신은 내 딸의 남편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느끼는 거 다 알아요. 그만 말해요.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나 이미 중독됐어. 딸이 돌아온 아침. 엄마, 어제 뭐 했어? 아무것도. 그냥 잤어. 옷기 안쪽. 숨겨진 붉은 자국. 옆방에서 나오는 사위. 스치는 순간. 마주치는 눈빛. 장모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던 추석 연휴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30년 동안 매일 마주하던 제 얼굴을 오랜만에 여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미용사로 일해온 덕분에 관리는 나름 해왔지만 언제부턴가 거울은 손님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도구일 뿐 내 모습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가 헐겁게 돌아갔습니다. 5년. 벌써 5년이 지났구나. 남편이 떠난 지 5년. 처음 1년은 울기만 했고 그 다음 2년은 딸 걱정에 정신이 없었고 나머지 2년은 그냥 살았습니다.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저 60대 미용사로. 땡그랑. 초인종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 성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얼른 현관문을 열자 명절 선물 보따리를 든 딸과 그 뒤로 키 큰 사위 종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은 잘 지냈고?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시선은 자꾸 사위에게로 향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현장 소장이라 햇볕에 그을린 피부, 딸보다 한 뼘은 더 큰 키. 왜 자꾸 그를 보게 되지? 엄마, 뭐 멍하니 서 있어? 짐 좀 받아줘. 딸의 핀잔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사위의 움직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그의 뒷모습,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 이건 뭐지? 이런 적 없었는데. 장모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딸은 회사 얘기로 바빴고 저와 사위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처럼. 아니야, 이건 사위잖아. 딸의 남편이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한 남자로 보이는데 어쩌라고. 엄마,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아, 응. 그냥 생각이 좀. 손가락의 반지가 또 헐겁게 돌았습니다. 5년 동안 체중이 줄어서 반지가 헐거워졌다는 걸 남편은 알까요? 아니, 이젠 알 수도 없겠죠. 밤 10시가 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사위가 씻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지 말고 뭐 하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화를 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리고 손끝은 차가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이랬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금지된 감정이어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달콤했습니다. 미친 거 아냐?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사위를 한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왼손의 반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이 반지는 이제 너무 헐거워서
언제든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나 이러는 거 용서할 수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부엌 쪽에서 냉장고,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다시 자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걷는데 찰칵 건너편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위 종우가 허리에 수건 하나만 두른 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물기가 맺힌 피부, 아래로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수건 위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덥길래 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입안은 바짝 말랐으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물 마시러.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그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비누 향기와 함께 남자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방금 뭘 본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봤어? 손이 떨렸습니다. 왼손의 반지가 미끄러지듯 돌아갔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 이상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미 떠났으니까요.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복부, 수건 아래로 이어지는 선.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 30년 만에 다시 한 여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딸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못 잤어. 사위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마찬가지였는지 밥만 집중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그도 기억하고 있겠지. 나 오늘 회사 급한 일 생겨서 올라가야 돼. 딸의 폭탄 선언에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갑자기? 응.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어쩔 수 없어. 종우는 여기 있다가 모레 올라갈게. 엄마, 외로우실까봐. 안 돼. 딸아, 가지 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조심해서 가. 딸이 떠나고 집에는 저와 사위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갑자기 너무 넓었고 공기는 무거웠으며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제발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차리면서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를 의식했습니다. TV 보는 뒷모습, 전화 통화하는 낮은 목소리, 마당에서 담배 피우는 외로운 어깨선. 나, 왜 이러는 거지? 밤 9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죄송했습니다. 민망하셨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뭘 고백한다는 거지? 저 장모님을 볼 때마다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 하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사위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상상했다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았으며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우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 장모잖아요. 압니다. 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 너무 늙었어요. 당신 장모고 60대 여자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한 여자로 보였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다고? 저는 거울도 제대로 안 보고 사는 여자인데 주름도 늘었고 체중도 줄었고 머리카락도 힘이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가 또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웃을 때 슬퍼 보여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은이는 당신 아내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멀어졌어요. 잠자리도 1년 넘게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딸 성은이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집보다 회사가 편하고 남편보다 동료가 편한 여자. 그래도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당신 장모고 당신은 내 사위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뭘 느낀다고? 어젯밤 복도에서 저를 보던 그 눈빛. 그건 장모가 사위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그건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 거칠지만 따뜻했고 큰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딸 생각 안 하세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매일 생각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요. 혼자 이 큰 집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 웃지만 슬퍼 보이는 눈빛. 반지가 헐거워진 왼손. 어떻게 그것까지 봤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압니다.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지금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안아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거절해야 해. 지금 거절하지 않으면.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왼손의 반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비누 향기와 땀 냄새가 섞인 그의 채취, 제 머리를 감싸는 그의 큰 손. 이게 남자구나. 너무 오래 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의 등을 감쌌고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종우 씨, 어머니, 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가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와 이렇게라도 있고 싶어요. 나는 후회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보다 욕망이 더 컸습니다. 안방으로 갈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 잠기는 소리, 그리고 침묵.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에 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왼손의 반지를 빼서 협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미안해. 오늘 밤만 용서해줘. 반지가 나무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간절하게, 그리고 30년 만에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베개를 벗어나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이마, 긴 속눈썹, 도톰한 입술, 내 딸의 남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30년 동안, 아니 5년 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자라는 걸 누군가에게 안기고 원하고 원해지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 나 나쁜 여자 됐어. 협탁 위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얼굴, 목에 남은 자국. 이게 나야?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조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식사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차갑게 대해야 해. 이게 끝이라는 걸 알려줘야 해. 어머니, 화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은 잊어요. 우리 둘 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우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실수였어요. 그냥 외로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사랑했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어머니를 여자로 봤어요. 장모가 아니라 한 여자로. 안 돼요. 저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은 내 사위고 나는 당신 장모예요. 그리고 당신 아내는 내 딸이에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저를 남자로 안 봐요.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취급이에요. 그건 맞는 말이야. 딸 성은이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승진과 성과가 전부였고 남편은 그저 명절 때 함께 가는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압니다. 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어젯밤 진심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느꼈잖아요. 우리가 서로 원하고 있다는 걸. 그만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요. 성은이한테로. 오후 3시. 조우는 짐을 싸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어머니, 그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와의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만, 제발 그만 말해요. 가요.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 뭘 한 거야? 대체 뭘 한 거야? 왼손에 반지를 다시 끼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헐거웠고,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나 용서해줘. 나 정말 나쁜 여자가 됐어.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종어머니,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종어머니 덕분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종우 다음에 또 뵙고 싶습니다. 안 되나요? 안 돼. 답장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우고 결국 보낸 답장은 나 생각해 볼게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으며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미 중독된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를 자르면서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또 문자 왔나? 종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머니, 생각이 나요. 종우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그리워요. 종우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매일 오는 문자들, 처음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부터 저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 날씨 좋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나 점심 잘 챙겨 먹어요. 나 마지막 문자에는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나도 보고 싶어.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여자, 주름진 얼굴, 힘없는 머리카락.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딸 성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말에 출장 가야 해. 일본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출장? 갑자기? 응. 거래처 미팅 때문에 3박 4일. 종우는 집에 있을 거야. 종우가 집에? 엄마, 혹시 심심하면 종우 불러. 요새 걔가 좀 우울해 보이거든. 우울해? 응. 뭔가 고민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엄마가 좀 챙겨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종우가 혼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종어머니, 다음 주말, 시간 되시나요? 이 사람, 벌써 알고 있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나 성은이한테 들었어요. 종우 어머니, 뵙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안 돼. 거절해야 해.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 오세요. 보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뭘 한 거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0대 초반, 미용사, 사별한 여자.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20대의 남편을 만났을 때도, 30대의 딸을 낳았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진 않았습니다. 이건 금지된 감정이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욕망. 왼손에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 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 반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금요일,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단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새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얼굴에 다 써 있어.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 웃고 있었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5년 동안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는데, 종우 때문에 웃고 있는 거야? 토요일 아침, 딸 성은이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종우 잘 챙겨줘.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딸이 떠나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오후 3시,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왔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시작된 금지된 시간. 그날 밤은 지난번보다 더 깊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그의 팔베개를 벤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고백할게요. 뭐려? 저, 어머니를 사랑해요. 뭐라고?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 이라니, 그게 무슨, 진심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장모님을 여자로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웃는 얼굴, 슬픈 눈빛, 외로운 뒷모습, 전부 다 사랑하게 됐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종우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싫어요. 그가 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저, 성은이랑 헤어질래요. 뭐라고? 미쳤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냥 남이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 장모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원하잖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살아요. 어머니랑 저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둘 다 외롭고 서로 원하는데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요? 장모와 사위가 같이 산다고? 상관없어요. 그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세상이 뭐라든, 딸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미친 거야. 이 사람도, 나도. 종우 씨,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저와 함께 살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나랑?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결혼할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축복받는 결혼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주받을 사랑이었습니다. 나 생각할 시간을 줘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일요일 아침, 종우가 떠나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60대 여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나 살아있어. 30년 만에, 아니 5년 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왼손의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나 이제 당신을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반지를 빼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을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딸 성은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종우는? 응. 한 번 왔다 갔어. 그래?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아니,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제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성은아. 엄마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그날 밤 종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종우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하지? 나 아직 모르겠어요. 종우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기다릴게요. 종우 언제까지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60대 여자, 사별한 여자, 딸이 있는 여자.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사랑받는 여자.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섰고 매일 종우의 문자를 확인했으며 매일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어느 금요일 저녁 딸 성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종우랑 이혼할 것 같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응. 요새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미 끝난 것 같아.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남이야. 성은아, 그래도 괜찮아. 엄마,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한다고?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종어머니, 들으셨죠? 저 이제 자유예요. 자유. 종어머니, 이제 저랑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래전 서랍 속에 넣어둔 반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끼워준 결혼 반지. 30년 동안 제 손가락에 있었던 반지. 당신, 나 이제 진짜 보내줄게.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반지를 남편의 사진 앞에 놓고 저는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당신과의 30년 행복했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볼게요. 한 달 후, 딸 성은이와 종우는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딸은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성은아,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전부 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종우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그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어머니, 후회 안 하시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 여자, 사별한 여자, 딸이 있는 여자,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여자. 거울 속 제 모습은 이상하게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왼손에는 더 이상 반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오른손에는 종과 새로 끼워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여자예요. 어머니.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그의 여자야.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욕망에 솔직해진 것. 그것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잘못된 길을 걷겠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지막으로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60대 장모와 사위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옳은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 더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에게 솔직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욕망에 솔직한 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찾는 길.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